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프로입니다. 오늘 샤페론이 하한가를 갔죠. 임상 실패 이슈가 되면서 하한가가 갔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볼수록 안타까운데, 자, 먼저 샤페론은 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어떤 꿈을 꾸는 회사일까요? 초보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샤페론은 한마디로 염증 복합체 억제제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학 전문 바이오 기업이에요. 우리 몸에 나쁜 균이나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싸우기 위해 염증을 만드는데요. 이게 과해지면 아토피가 되거나 중증, 폐렴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죠. 샤페론은 이 염증의 시작점 자체를 찾아내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 글로벌 임상을 진행중인 누겔. 이게 오늘 이슈가 됐고요. 둘째는 오늘 주요 이슈에 있는 코로나. 중증 폐렴 치료제 누세핀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누세린. 이렇게 세 가 있어요. 여기에 차세대 항체 치료제인 나노막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결국 이 회사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한 뒤 글로벌 빅바의 기술 이전을 해서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한가가 간 이유는 뭐예요? 누세핀의 임상 결과 발표입니다. 자, 누세핀의 임상 결과 발표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임상시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FA, 풀 어널리스 셋 평가원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의성을 미확보했다. 바이오 정보에서 통계적 유의성 미확보라는 단어는 시장에 아주 차가운 충격을 주며 실망 매물을 쏟아내는 주원이에요. 원인이죠. 반면 긍정적인 해석도 존재하죠. 임상 계획서대로 정확하게 투약을 완료한 PP, 퍼 프로토콜 세트 평가군에서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해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즉, 조건을 완벽히 갖춘 환자군에게는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었다는 뜻이죠. 또한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이번 임상 결과는 완전히 실패하기보다는 절반의 성공이자 아쉬운 숙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누세핀 자체의 시장 가치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가 상단을 억누르는 리스크 요인이죠. 따라서 이번 급락은 단기적인 실망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임상 3상지입니다.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성사라는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한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외국인의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 다음 폭등주를. 전 뭐냐?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주. 왜 로봇주일까요, 여러분들? 현대차 파업도 시작했죠. 삼성전자 파업 시보다 이제는 로봇주가 대세가 될 거예요. 자동화가 대세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봇을 얼마나 오래 움직이냐. 이제 뭐다? 배터리 관련주에 시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로봇의 배터리 관련주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왜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끝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배터리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 배터리 전략 리포트를 전송해 드리기 때문에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빨리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끝에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하한가가 왔죠. 하한가가 하고 200만 주나 쌓여 있다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만 주라는 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월봉을 봐도 신저가죠. 계속 신저가. 주봉. 그쵸?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점을 확인하려면 하한가 같다고 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죠. 내려간진 이 구간을 더 내려갔지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여기 고점, 저점 절반이요. 적어도 1,000원 정도, 그쵸? 동전주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제가 볼 때 얘는 임상 실패보다 동전주. 왜냐면 동전주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맞아요. 샤페론이라는 종목은 단순히 임상이 안 좋게 나왔으니 끝났다, 혹은 과대 낙폭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개개인이 보유하신 평단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물타기를 고민하는 구간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준선과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향후 발표될 미공개 일정이나 리스크 체크 포인트, 다음 공시가 나왔을 때 매도해야 할지 버텨야 할지 판단할 구체적인 가격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샤페론의 실시간 수급 동향과 향후 시나리오별 비밀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상세 대응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 아니면 샤페론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배터리주 설명드립니다.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